네, 안녕하세요 여러분, 사리입니다. 방금 전까지 그 3DO로 이 베개 위에 3DO를 이렇게 올려서 이렇게 막 바스락거리는 영상 끝내고 잠깐 휴식을 한 다음에 바로 이렇게 촬영에 임합니다. 뭐부터 올라갈지는 모르겠네요. 뭐 어쨌든 스포일러가 될 수도 있었겠네. 오랜만에 근황 및 잡담 및 어떤 미래에 대한 계획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. 그래서 이 영상의 주제라든가 컨셉 자체가 지금 이 영상 진짜 전통적인 어떤 수면을 위한 그런 영상이라기보다는 분위기적인 영상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좀 더 이해가 쉬우실 것 같아요. 영상에 대한 접근이 뭐 이런 거죠. 어, 그 쉬는 날이나 아니면은 주말에 친구 집에 놀러 가거나 친구를 집에다 초대해서 뭐 치킨 뜯으면서 하루 종일 막 이런저런 얘기하는 뭐 그런 거 있잖아요. 저는 그때 느껴지는 분위기 굉장히 좋아하거든요. 네, 뭐 그런 식으로 한번 잡아볼까 합니다. 네, 보면 영상에 대한 완성도 자체는 그러니까 어떤 무게 그런 거는 상당히 지금 가볍게 세팅을 해놨어요. 좀 더 친근한 느낌을 줄 수 있도록. 사실 그렇게 따지면 이것도 없어야 되긴 하는데 이거는 좀 제 트레이드마크 비슷한 거니까 트레이드마크로 해야 되나? 아니면은 뭐 네, 뭐 이거까지 안 하면은 좀 그럴 것 같아서. 네, 아무튼간에 근황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은 뭐랄까 최근까지 뭐 제 심리 상태의 변화에 대해서 아무래도 좀 많이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. 맞다. 그 전에 얘기할 거 있지. 또 이게 또 그냥 말만 하면은 좀 지루할 수도 있잖아요. 지루하다기보다는 좀 그럴 수 있잖아요. 그래서 브러쉬를 또 준비를 해봤어요. 이렇게 초점이 잡았지. 이런 식으로 브러쉬도 준비를 해봤는데 얘기하는 중간중간에 이런 식으로 브러쉬를 쓸어내리는 그런 식으로 한번 이렇게 조미료 MSG 조미료를 첨가해서 또 너무 말만 하면은 좀 그러니까 ASMR 영상에서 뭐 그런 식으로 해보려고 합니다. 뭔가 굉장히 지금 오랜만에 말을 하다 보니까 두서가 없는데 어, 우선 뭐 아무래도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저는 심리 상태가 그렇게 막 밝은 쪽은 아니에요. 아무래도 좀 어둡고 차갑고 이런 느낌으로 그동안 있었는데 최근에, 그러니까 최근이라고 하면은 한 일주일도 안 되는 시간에 어떤 깨달음을 하나 얻게 되었어요. 어, 제가 정말 이런 제 우울한 또는 생각이 너무 깊어지다 보니까 일어나는 부작용들 그런 거를 좀 이제는 완화시키고 좀 나도 좀 밝은 쪽으로 한번 있어보자 라는 생각으로 완전히 제 깊은 생각을 없애버리고 1차적으로만 생각을 하고 행동을 해본 적이 있어요. 4일 동안. 근데 참 그때 당시에는 이런 마음가짐이었거든요. 어차피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고 좀 더 행복하게 살아가려면
내가 정한, 목표한 꿈을 이뤘을 때 비로소 행복해지는 게 아니라 그거를 이루기 위해서 밟아가는 가시밭길, 그런 일련의 과정들에서 행복을 찾아야 되지 않는가. 네. 지금도 마찬가지죠. 저는 이제 또 이 영상 촬영이 끝나고 또 자고 일어나서 씻고 일하는 곳으로 출근을 해야 되는데, 사실 저는 굉장히 싫거든요, 출근하기가. 뭐 일이 안 맞아서, 아니면 뭐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 뭐 싫어서, 이런 건 절대로 아니에요. 일 자체도 저의 성격과 어느 정도 맞는 부분이 있고, 일 자체에 대해서는 불만이 없는데, 제가 안타까운 거는 그거죠. 시간. 만약에 제가 어떤 지금 일하는 것처럼 추가적인 경제 활동을 하지 않는다면은, 그러니까 그거를 하지 않으면서도 이렇게 제가 계속 영상을 만들 수 있고, 어, 적어도 먹고 자고 입고 이런 거에 문제가 없다면, 어, 일단 그게 제가 첫 번째로 목표하는 꿈이거든요. 제가 꿈을 여러 조각으로 나눠서 최종 목표의 꿈, 그리고 1차, 2차, 3차, 4차 뭐 이런 식으로 꿈을 나눠놓는데, 가장 1차적인 꿈이 그거예요. 네. 왜 그거를 1차적인 꿈으로 했냐면, 솔직히 제가 좋아하는 거는 무언가 영상을 만들고 그거를 업로드를 해서 최대한 많은 사람들이 봐주고, 그거를 할 시간이, 그거를 할 시간과 어떤 여유라고 해야 될까요? 그런 건데, 사실 제가 지금처럼 일을 하는 것에 있어서 여유가 좀 없어요. 네. 진짜 마음 같아서는 매일매일 영상 올리고 싶죠. 또는 뭐 하나 올릴 때마다 그냥 진짜 단순한 영상이 아니라 아트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영상들을 만들어서 올리고 싶죠, 저도. 근데 그게 불가능한 건 아닌데 많이 힘들죠. 많이. 진짜. 어, 네. 제가 하루에 11시간을 일하거든요. 근로계약서 상에는 6시부터 5시까지예요. 근데 제가 실제로 출근하는 시간이 보통 5시 반 정도 되니까 한 11시간 반에서 12시간 뭐 그 정도로 생각을 하면 돼요, 실제적인 시간은. 근데 그렇게 하니까 뭐랄까 좀, 일을 하는 날에는, 그러니까 쉬는 날이 아니라 일을 하는 날에는 영상을 못 찍겠더라고요. 영상을 찍고 컴퓨터에 옮기거나, 아니면 뭐 하다못해 그냥 그대로 두고 출근을 하고, 또는 출근하기 전에 그걸 하고, 이게 좀 피로감이라던가 어떤 식사 시간 이런 것도 제하고 나면은 또 영상 찍는데 준비 시간도 있거든요. 그런 거를 다 하다 보면 실제적으로 영상을 찍을 수 있는 시간이 그렇게 많지가 않더라고요. 갑자기 훅 들어왔죠. 네. 원래 이렇게 예기치 못하게 훅 들어왔을 때 가장 간질거리는 법이죠. 네.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일이 그래도 1년을 채우면은 퇴직금이 나오니까 그 퇴직금까지는 받고 끝내려고 해요. 네, 그 다음에는 주말에만 알바를 해서
진짜 딱 그 월세 내고 밥 먹고 여유가 되면은 학원 한두 개만 다니고, 그럼 아마 제 예상하기로는 130 정도면 될 것 같긴 한데, 그렇게까지 여유가 있으려면은, 만약에 그게 안 된다고 하면은 한 달에 75 정도, 그 정도만 해도 충분해요. 좀 뭐랄까, 여유 있는 삶은 힘들겠지만 적어도 먹고 사는 데에는 지장이 없는, 진짜 최소한의, 대신 5일, 일주일에 5일이라는 시간이 있으니까 좀 더 즐거운 마음으로 깨어있는, 지금은 좀 피폐한데 좀 깨어있는 정신으로 뭔가 활동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만큼 촬영 시간도 많아지고 편집 시간도 늘어나고, 그러면서 영상 퀄리티도 올라가고, 제가 좀 더 어떻게 사람들에게 다가갈 것인가, 그런 것도 할 수 있고. 그때가 언젠가요? 2019년 3월 17일이요. 근데 그 퇴직금이 그 3개월 동안 받은 월급 나누기 3을 한다고 해요. 그래서 만약에 내년 되면 아마 최저시급이 또 올라서 그 월급이 더 오를 건데, 똑같이 이래도 퇴직금을 더 받으려면은 2월, 3월, 4월 17일 이후에 그만둬야 되긴 하거든요. 그래서 뭐 정확한 기간은 이제 2019년도로 가야 알겠지만, 지금으로서는 대충 3월 정도. 네. 제가 2월 21일에 지금 알바하는 곳에 들어갔는데, 와, 벌써 5개월 됐네. 좀 있으면 5개월이네요. 이 지금 촬영하는 날짜가 7월 13일이에요. 지금 영상은 언제 올라갈지 모르겠는데, 제가 바빠가지고 편집도 잘 못하고 있거든요. 좀 너무 편집에 신경을 못 써서 좀 보시는 분들에게도 죄송하기도 한데, 어쨌거나 7월 13일, 좀 있으면 5개월. 그리고 제가 지금 일하고 있는 곳에서 제가 이제 매니저로 있어요. 일반 직원에서 매니저로. 뭐 근데 사실 별로 그렇게 감흥은 없어요. 네. 매니저로 있긴 한데 그냥 일하는 것도 똑같고 월급 받는 것도 똑같고, 이게 제일 좀 에바다. 네. 그리고 뭐 좋은 점이 있나? 매니저가 돼서 아직까지는 딱히 없는 것 같아요. 제가 매니저가 된 지 7월 1일 날 매니저가 됐는데 2주 가까이 됐죠. 근데 뭐 사실 매니저는 무슨 일을 한다 라고 제대로 된 교육은 못 받았어요. 뭐 어떤 식으로 매니저가 역할이 있는지도 못 들어봤고, 제가 지금 일하는 곳이 좀 그래요. 좀 교육이라는 게 좀 많이 부족한 곳이긴 한데, 뭐 그래도 여지껏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던 직원이 아닌 관리자에 있는 괜찮은 경험인 것 같긴 해요. 얘기가 좀 딴길로 샜는데, 뭐 어쨌거나 그런 식으로 퇴직금도 받고 월급도 받고, 저희가 월급이 좀 늦거든요. 17일 날이 월급 날인데, 그래서 만약에 4월 17일 날 그만둔다고 하면은 4월 17일 날 3월분의 월급을 이제 그만두는 날 받게 되고, 4월 1일부터 17일까지의 월급을 5월 17일 날 받게 되고, 그러면서 퇴직금도 받게 되고, 그래서 아마 그만둘 때는 좀 한몫 좀 챙겨서 나올 수 있지 않을까. 네, 그런 생각이 좀 있어요. 그리고 이제 뭐 필요한 장비들, 그렇게 그 돈으로 뭘 할 건가요? 장비들 사야죠. 가장 제가 첫 번째로 목표하고 있는 거는 카메라.
지금 제가 쓰고 있는 카메라도 꽤 괜찮은 카메라지만 좀 아쉬워요. 마이크로 포서드라는 좀 작은 센서 규격을 사용을 하다 보니까 어두운 곳에서 노이즈가 좀 많이 껴요. 물론 지금은 제가 이 그 감도 설정을 좀 적절히 맞춰놔서 그렇게까지 막 화질이 안 좋네요 라고 얘기할 만한 노이즈는 아니긴 한데 좀 아쉽죠. 아무래도 좀 화질도 그렇고 좀. 그래서 그만둘 때까지 돈을 모으면은 카메라 한 대랑 번들 렌즈 킷으로 카메라 한 대랑 50mm 밝은 달렌즈 그렇게 하나까지는 시스템을 마련할 수 있을 것 같고, 그렇게 해서 그만두고 나오는 퇴직금으로 컴퓨터를 새로 사려고 해요. 컴퓨터는 진짜 게임은 하나도 안 할 거니까 그냥 워크스테이션 용도로 아마 AMD CPU 그리고 그래픽 카드를 좀 낮추고 CPU에 좀 투자를 많이 하려고 해요. 그리고 나서 많은 시간과 여유를 가지고 아이디어를 구상을 하고 영상을 만들고 촬영을 하고 그러면서 좀 더 여유가 된다면 학원도 다니고 그러면서 자기 발전도 하고 자기 개발이라고 해야 되겠다. 자기 개발도 하고 그러면서 제가 하고 있던 운동도 좀 더 이제 시간을 많이 투자를 하고 이 생각만 하면은 벌써부터 막 이렇게 막 이런 그런 느낌이 좀 있어요. 네. 아마 안 할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뭐 아무튼 그러면서 좀 요즘에는 완전히 이게 치유가 된 건 아닌데 우울증이 좀 많이 나아졌어요. 네. 좀 더 뭐랄까 우울해지려고 하면은 그 반대되는 감정들도 같이 따라와서 그게 좀 상쇄가 되는 그런 게 좀 있어요. 네. 어, 네, 그렇습니다. 이게 지금까지의 뭐 심리 상태 변화 뭐 이런 거였고요. 뭐 다른 얘기 해볼까요? 제가 요즘 학원을 다니고 있어요. 학원. 어떤 학원이냐면 보컬 학원이에요. 보컬 학원하고 음악 이론, 그러니까 작곡을 위한 제가 이전에도 게시글로 한번 언급을 하긴 했는데 그래서 좀 뭐랄까 이거를 영상 활동에 있어서 많이 활용을 하려고 해요. 네, 이거를 배웠기 때문에 영상에 활용을 해야지가 아니라 영상에 활용을 하기 위해서 지금의 학원을 다니고 있거든요. 가장 대표적으로 뭐 보컬 같은 거를 배우면은 자장가 ASMR 영상도 만들 수 있고 또 음악을 배워서 작곡을 제가 하게 되면은 제가 작곡한 곡에 제가 보컬을 하고 그 음악을 제 영상에다가 사용을 하고 좀 노동력은 많이 소모가 되겠지만 진짜로 처음부터 끝까지 제가 의도한 대로 모든 거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꿈이 있어요. 네, 그래서 지금 보컬을 배운 지는 2달 정도 됐고 음악도 배운 지가 1달 이제 넘어갔죠. 네, 재밌어요 상당히. 그
보컬 트레이너 분께서, 저는 선생님이라고 부르는데, 그 선생님이 실제 가수라고 들었어요. 그 응급실이라는 노래를 부른 사람이라고 하더라고요. 이지. 그 저는 사실 노래는 안 하는데 제목은 몰랐거든요. 쾌걸춘향 OST, 되게 옛날 드라마긴 한데 그걸 부른 사람이라고 하더라고요. 주변에다가 얘기하니까 다 놀라더라고요. 아 진짜? 막 이러면서. 그럼 잘 배우겠네. 뭐 하란 대로만 하면 되겠네.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. 저는 원래 음악에는 관심이 있었지만 노래에는 별로, 특히 한국 쪽의 노래에는 별로 관심이 없어가지고 잘 몰랐었거든요. 요즘은 좀 그분께 재밌게 배우고 있는 것 같아요. 응급실. 응급실이 그거예요. 이 바보야 진짜 아니야. 막 이렇게 가는 거 있죠? 네. 제가 지금 보컬을 배운 지가 얼마 안 돼가지고 이거 얘기가 좀 이제 좀 고민 많이 하다가 지금 잠깐만 그 사람들이 다 알 법한 부분만 했는데 이상해도 어쩔 수가 없어요. 아직은 배운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. 근데 확실히 이렇게 보컬을 배우면서 배울 수 있는 게 발성이잖아요. 너무 당연한 얘기지만 제가 사실 발성이 좀 안 좋아요. 좀 목에 힘이 많이 들어간다고 해야 되나? 그래서 오래 말을 할 수가 없거든요. 지난번에 스트리밍 5시간 했다가 막 목이 막혀서 목이 부어서 막 아예 말을 못할 정도였었는데 그런 것들도 좀 기대가 돼요. 제가 원래 말을 많이 하면은 목이 금방 나가버리거든요. 그럼 발성을 배우고 어 뭐랄까 소리를 내는 방법에 대해서, 목소리를 사용을 하는, 성대를 사용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우면은 ASMR 할 때도 도움이 될 거고, 제가 앞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. 그리고 그런 원리에 의해서 이렇게 속삭이는 소리는 굉장히 성대에 안 좋은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하면 안 됩니다. 뭐 보컬을 안 배워도 아시는 분들은 아시더라고요. 속삭이는 소리가 성대에 안 좋다는 거를. 네, 제가 속삭이는 소리를 안 한 이유가 그거거든요. 제 성대는 소중하니까. 네, 죄송합니다. 뭐 아무튼 그래서 요즘은 이렇게 학원도 다니고 있다 라는 근황 얘기였고요. 감정에 대한, 우울증에 관련된 얘기랑 요즘 배우고 있는 거, 그런 근황에 대한 얘기였고요. 또 재밌는 얘기를 제가 또 하나 해드리려고 해요. 제가 최근이라고 해야 될지 6월쯤에 그런 영상을 올린 적이 있었죠. 기초 메이크업 제품 메들리. 아마 뭐 스트리밍을 오신 분들이라면 다 아실 거고, 어느 정도 좀 눈치가 있으신 분들은 예상을 하셨을 수도 있어요. 메이크업을 배우려고 해요. 네, 그러니까 어디 학원에 가서 배우는 게 아니라 메이크업은 학원에 가서 배우면은 돈이 많이 들죠. 그래서 뭐 유튜브에도 좋은 영상 많잖아요. 그런 것들을 통해서 메이크업의 원리와 본질을 파악을 하고 제가 하려는 그런 것과 접목을 좀 접목이라도 제가 하려는 것에 있어서 도움이 되는 내용들을 쏙쏙쏙 빼먹었죠. 네, 그래서 일단
이번 달까지는 아마 7월까지는 파운데이션까지 그리고 눈썹 그리는 것까지는 많이 연습을 할 것 같고 8월쯤 되면은 아마 색조 화장으로 들어갈 건데 저는 개인적으로 화장에는 관심이 없어요. 그러니까 뭐 어차피 화장은 아무리 잘 돼봤자 수명이 하루잖아요. 지속성이 없으니까 좀 뭐랄까 저는 이거를 다르게 표현을 하고 싶은데 화장이나 메이크업이 아니라 커스터마이징이라고 부르고 싶어요. 어떤 진짜 제가 원하는 모습으로 저의 모습을 바꿀 수 있는 게임에서 나오는 그런 커스터마이징처럼. 그래서 저는 좀 1인 미디어, 1인 크리에이터의 한계를 더 확장을 시키고 유연성을 늘리고 싶어요. 네, 이 정도만 얘기했어도 눈치가 빠른 분들은 아마 이해를 하셨을 거니까. 그래서 좀 기대가 많이 돼요. 저의 다른 모습, 새로운 모습, 어떤 제가 의도하는 보여주고 싶은 모습 그대로를 보여주는, 표현하는, 표현이라고 해야 맞겠죠. 보여준다기보다는. 물론 저도 이거 자체가 처음이기 때문에 그거는 다 염두에 두고 있어요. 처음에는 당연히 이상하겠죠. 어, 처음으로 파운데이션을 바르면은 당연히 잘 안 발리고 막 층이 지고 막 너무 많이 발라서 막 이렇게 막 무너져 내리고 막 이런 것들이 당연히 있을 거고, 처음에 눈썹을 그리면은 뭐 운이 좋으면 한쪽은 잘 그렸어, 근데 반대쪽이 잘 안 되네, 당연히 이런 것들이 있을 거고, 색조로 들어가면은 더 많은 것들이 일어나겠죠. 이 뭐야 이 지금 또 헷갈려. 쉐이딩? 쉐이딩이 눈에다가 하는 거 맞죠? 섀도우하고 많이 헷갈리는데 아니지, 섀도우 쉐이딩. 지금 또 헷갈려. 근데 솔직히 너무 헷갈리는 거 아니야? 섀도우 쉐이딩, 제가 기억하는 게 맞다면 섀도우가 눈에다가, 쉐이딩이 그 음영을 줄 때 쓰는 거. 아이섀도우, 섀도우 그래 맞아. 섀도우를 처음 이렇게 했을 때도 뭐야 너무 눈 밖으로 막 나갔잖아. 막 쌍꺼풀 처음에 할 때도 뭐야 막 이렇게 막 요렇게 돼야 되는데 딱 딱 딱 이런 마른 모양으로 나올 수도 있고, 처음엔 다 그렇게. 그래서 제가 계획을 하고 있는 거는 9월쯤에까지 이걸 연습을 다 끝내고 어떤 완전한 모습으로 영상을 만드는 게 아니라 프로토타입, 시제품이라고 하죠. 또는 그런 시험적인 그런 걸로 9월쯤에 한번 영상을 만들어 보려고 해요. 그게 일단은 가장 제가 눈앞에 두고 있는 목표죠. 그래서 아마 그쯤 되면은 아마 얼굴 공개도 될 거고 좀 많은 것들이 변하긴 할 것 같아요. 어떤 뭐 가장 첫 번째 이 채널에서 올렸던 가장 첫 번째 영상하고 제가 최근에 올리는 영상들이 본질은 비슷하지만 느낌은 좀 많이 달라졌잖아요. 아마 그것처럼 9월쯤 되면은 본질은 같지만 느낌이 뭔가 달라진, 음악으로 따지면 C 메이저에서 G 메이저로 바뀐 그런 느낌이 바뀌는, 음악은 똑같지만 느낌이 달라지는 그런 게 될 것 같아요.
좀 재밌을 것 같아요. 기대도 많이 되고. 네. 근데 제가 좀 한 가지 우려라기보다는 좀 요즘 신경 쓰는 게 있는데, 제 손의 이 피부 톤이랑 얼굴의 피부 톤이 많이 차이가 나요. 그러니까 얼굴이 더 어둡고, 지금 목만 봐도 목이랑 손이랑 밝기 차이가 좀 나죠. 얼굴은 좀 더 어둡거든요. 그래서 이번에 7월 달에 월급을 받으면은 좀 뭐 들어온대? 먹는 미백 제품? 그러니까 이 문제를 어떤 영양소나 이런 걸로 섭취를 해서 해결을 하는 그런 거를 좀 해보려고 해요. 얼굴에 바르는 거는 솔직히 말하면 귀찮기도 하고, 이미 제가 원래 이걸 6월부터 파운데이션을 시작을 하려고 했어요. 파운데이션이랑 기초까지는 하려고 했는데, 그 6월 16일 날 갑자기 코 쪽에 여드름이 나는 바람에 이 피부를 진정시키는 게 먼저잖아요. 그래서 지금까지 피부 관리만 주구장창 하다가 이게 좀 나아져서 파운데이션을 시작을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. 뭐 어쨌든 간에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다 보니까 얼굴에 뭔가 바르고 있는 게 이 작업이 시간도 오래 걸리고 좀 귀찮더라고요. 귀찮은 것도 귀찮은 건데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좀 많이 거슬렸어요. 물론 그만큼 효과는 있겠지만 부작용도 좀 덜하겠지만, 근데 부작용은 모르겠다. 뭐 어쨌거나 먹는 걸로 좀 잘 알아봐서 하려고 하고요. 근데 그렇다고 또 제가 이거를 너무 신경을 쓰진 않는 이유가, 왜 메이크업을 하면 막 그런 거 있잖아요. 야, 얼굴이 둥둥 떠다닌다, 목이랑 색깔이 다르다. 근데 아무래도 그거는 좀 티가 덜 날 것 같긴 해요. 뭐 굳이 지금은 조명 받아가지고 좀 더 하얗게 보이는데, 뭐 굳이 얘기하자면, 그 톤을 얘기하자면 얘가 약간 어 제가 파운데이션을 아직은 안 써봐가지고 모르겠는데, 대충 13호? C 13호 정도? 아니면은 21호? 그 정도 되는 것 같고, 제 얼굴이 한 23에서 25 사이, 뭐 정확하게는 모르겠어요. 근데 어쨌거나 그런 느낌? 만약에 그 정도로 제가 너무 과장 해석을 한 거라면은, 손은 21호, 얼굴은 23호, 그 정도 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일단은 파운데이션 주문한 거는 21호 커버력이 높은 걸로 했는데, 네, 어떤 커버력이 높은 거를 했음에도 이런 식으로 했을 때 티가 많이 안 날 거다 라는 긍정적인 생각이 있어요. 물론 목도 좀, 이게 좀 그게 있기 때문에, 목도 좀 톤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 목은 좀 해줘야겠지만, 뭐 어쨌거나 그렇습니다. 근데 기초 스킨케어라고 해봤자 제가 지금까지 바른 게 어, 세수할 때, 그러니까 나갔다 와서 세수할 때 클렌징 폼으로 세수해주고, 이제 나와서 바로 스킨 딱 해주고 로션 딱 해주고, 여드름이 난 게 수분 크림이 저랑 안 맞아서인 것 같기도 하거든요. 일단은 수분 크림 안 쓰고 있는데, 아마 조만간 한두 번 정도 다시 써보고 다시 피부 상태가 안 좋아지는 게 수분 크림이라고 확신이 되면은 지금 있는 수분 크림 버리고 다른 거 하나 사야죠. 로션. 근데 스킨이, 그러니까 흔히 저희들이 얘기하는 스킨 로션이, 실제로 스킨은 토너고 로션이 에멀전? 제가 느낀 게 제가 인터넷에 찾아보다가 알게 된 게, 흔히 얘기하는 스킨이
토너 또는 로션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. 로션이 이제 에멀전이랑 또 다른 거 뭐 있었는데 까먹었네. 그래서 아마 제가 지금 스킨이랑 로션이라고 생각을 하고 쓰는 아크네 로션이 그냥 스킨인 것 같아요. 제가 듣기로는 스킨만 바르면은 오히려 피부에 안 좋다고 들었는데 지금 거의 2, 3주 넘게 스킨만 바르고 있는 상황이 되어버렸어요. 뭐 어쩔 수 없지. 근데 그래도 피부는 괜찮은 것 같은데 뭐 어쨌거나 그런 식으로 좀 새로운 시도들을 해보려고 하고 있고요. 앞으로의 계획은 9월 이후에는 좀 새로운 것들을 많이 시도를 해보려고요. 좀 뭐랄까, 물론 아직은 그때까지는 내년 3월이 아니기 때문에 일을 하고 있어서 막 다이나믹하게 막 활동을 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뼈대 정도는 마련을 해둘 수 있을 것 같아요. 네, 그렇죠. 그렇습니다. 이런 잡담 같은 거는 정말 신기한 게 30분, 40분이 아무렇지 않게 지나가요. 그냥 ASMR 하려고 막 이렇게 그냥 서서 이러고 있으면은 솔직히 시간 진짜 안 가거든요. 좀 졸립기도 하고. 근데 얘기하다 보면은 이렇게 시간이 금방 가네요. 어쨌거나 조만간 스트리밍도 한번 할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. 아마 정확히 언제가 될지 모르겠어요. 아마 이 영상이 업로드 될 때쯤에 아, 업로드 될 때쯤에 댓글에다가 제가 공지를 올릴 것 같아요. 언제 스트리밍 할 것 같고 아마 수요일이나 목요일 그쯤에 좀 일찍 한 8시쯤에 너무 늦게 하면은 또 다음날 학교 가시고 출근하시고 이런 분들도 계신데 좀 아닌 것 같아서 네. 뭐 어쨌든 좀 재밌을 것 같아요. 메이크업이라는 게 제가 많은 뷰티 유튜버분들의 영상을 보면서 이 완전 쌩얼인가 무슨 메이크업 하면은 처음에는 완전 쌩얼의 모습이 나오잖아요. 근데 그게 점점 단계를 거치면서 마지막 이런 모습이 나오니까 되게 신기한 것 같아요. 네. 그리고 그런 뭐 자기가 자신이 원하는 느낌으로 이런 자신의 모습과 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다는 게 상당히 흥미로워요. 영상 제작자 입장에서 정말 흥미로워요. 그래서 요즘은 좀 그런 뷰티 컨텐츠를 자주 찾아보고 어플도 하나 깔았거든요. 저번에 스트리밍 때 누가 추천해 주신 게 있어가지고 근데 솔직히 말해서 자주 들어가진 않았어요. 근데 가끔 좋은 정보 많이 알려주더라고요. 뭐 가장 대표적인 게 화장품 리뷰, 뭐 여기 화풀이라고 있는데 뭐 되게 좋은 정보들도 많고 순식간에 눈이 2배, 곰손도 따라할 수 있는 속눈썹 붙이는 법 막 이런 식으로 돼 있고 네일 디자인도 있네. 뭐 어쨌거나 좀 얘기를 많이 하고 싶은데 이런 거에 대해서 아무래도
제 채널에 그 분석에 들어가면은 여성 시청자분들이 많거든요. ASMR의 특성상 어쩔 수 없는 그 성비 불균형이긴 한데, 그래도 이 영상을 보시는 거의 80% 가까이의 분들이 여성분들이시니까 좀 이런 정보들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하고 싶긴 해요. 네. 왜냐면은 저는 사실 경험이 부족하고 정보도 적고 좀 데이터가 많이 없는데, 적어도 저보다는 한참 많은 데이터를 가지고 계시잖아요. 현실에서는 좀 이런 걸 얘기할 만한 사람들이 없어서 지금 일하는 것도 타 남직원밖에 없고, 좀 제가 어렸을 때부터도 남중 남고 이런 식으로 나오다 보니까, 그렇다고 부모님께 물어보기도 좀 그렇잖아요. 그렇다는 게 뭐냐면 요즘의 방식을 잘 모르시니까, 그러니까 뭐라 해야 되지? 더운 날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, 뭐, 일단 적어도 새내기 개강 메이크업은 모르실 거잖아요. 그래서 좀 물어보기가 좀 그렇더라고요. 좀, 좀, 좀 그래요. 네, 마치 그 부모님께 옷 사달라고 한 것처럼. 뭐 아무튼 간에 계획에 대한 것도 한 이 정도면 될까요? 염색도 하려고 하는데, 저는 완전히 흰색으로 염색을 하고 싶거든요. 제가 좀 로망이 있어요. 로망이 있어요. 그 백발에 대한 로망이. 그래서 한 20만 원 정도 돈을 들여서 탈색 영양, 탈색 영양, 탈색 영양 이런 식으로 해서 어느 정도 탈색하고 나면은 흰색 샴푸였나? 뭐 그렇게 해주는 그 샴푸로 하면 된다고 하는데, 뭐 그런 식으로 해서 찰랑거리는 백발. 와, 제가 되게 꿈꾸는 거거든요. 진짜 막 7, 80대 노인 돼서도 머리숱 딱 있으면서 그 이 스타일 이렇게 찰랑거리게 반짝반짝. 근데 그러려면은 피부 색깔이 또 하얘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좀 있기는 해요. 사실 지금의 아마 제 얼굴 그대로 흰색으로 염색을 하면은 뭔가 좀 쪼다같이 보이지 않을까 하는 것도 좀 있긴 해요. 음, 어떻게 될지는 모르는 거지만, 뭐 실제로 막상 해보면은 되게 잘 어울릴 수도 있는 거고, 아니면 오히려 흰 머리에 검은 피부가 더 잘 어울릴 수도 있잖아요. 그 웹툰 다이스에서 나오는 무영이처럼. 어쨌거나 9월쯤 되면은 그것도 해보려고 해요. 염색도 좀, 머리도 조금은 더 길어서 옆으로 쫙, 이게 쫙. 지금은 아마 이해하시기 힘들 거예요. 제가 무슨 스타일을 생각하고 있는지. 그렇지만 꽤 흥미로운, 한편으로 얘기하자면 비현실적인 그런 거를 또 생각을 하고 있죠. 뭐 이것저것 얘기하다 보니까 또 시간이 많이 길어졌는데, 또 모르겠어요. 또 이것도 영상 올리고 나서 또 우울증이 심해지면은 비공개로 돌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, 근데 웬만하면은 비공개로는 다시 안 돌리려고요. 좀 예의가 아닌 것 같아서. 그거는 제 채널을 구독해 주시고 계속 지켜봐 주시는 분들에게 좀 예의가 아닌 것 같아서, 이제부터는 영상 올리는 거 하나하나 좀 집중을 해서 편집을 하고 비공개로 절대로 돌리지 않는 그런 영상들만 업로드를 하려고 해요. 아니면은 뭐 그냥
예전 같았으면은 비공개로 돌릴 만한 영상인데 그냥 냅둬버리자 라고 마음가짐이 바뀔 수도 있죠. 제 마음가짐이. 네, 어쨌든거나 뭐 이쯤에서 또 사과에 한번 해야겠죠. 그거를 좀 생각을 많이 했어요. 제가 정말 저한테 마음에 안 드는 영상들을 비공개로 돌리면서도 이 영상을 좋아해 준 분들이 있고 더 보고 싶은 사람들도 있을 건데 그렇게 좀 과거의 판단 미스로 인해서 이런 안타까운 일들이 생기는 게 좀 많이 죄스러운 마음이 들더라고요. 뭐 아무튼 네, 좀 제가 그동안 좀 많이 좀 방황했는데 그런 부분들은 좀 네, 정말 죄송하고요. 그래도 이제 앞으로는 지금 이제 또 깨달음은 하나 없고 하나가 아니라 많이 얻었죠. 이런저런 일련의 사건들이 현실에서 생기면서 그러면서 좀 많이 저도 변했고 앞으로의 계획들도 있고 좀 이루고 싶은 것들이 많이 생겼기 때문에 앞으로는 좀 더 밝은 모습으로 저를 만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. 네. 특히 9월 이후부터는 네, 9월 이후부터는 그냥 뭐 너무 기대치를 높인 건 아닌지 걱정이 되기도 하는데 저는 한다면 하니까 한다면 하는 사람이니까요. 보컬도 2월, 3월에 난 보컬 배울 거야. 지금 노래방에서 야 너도 불러? 너 노래 배우고 싶다며? 아니 난 지금 안 배워. 왜? 나는 보컬을 제대로 배울 거거든. 5월부터 배우기 시작을 했죠. 자기 자랑이 아니라 그런 것처럼 아마 9월 달도 저는 그렇게 해낼 수 있을 거라고 믿어요. 물론 9월이 너무 만약에 막상 해봤는데 연습도 이렇게 막 해보고 하는데 너무 좀 어려워. 너무 심화적으로 접근을 해야 될 것 같아. 깊게 접근해야 될 것 같아. 이러면은 10월 정도까지는 늦춰질 수 있겠죠. 아니면은 뭐 일하는 게 너무 바빠서 연습할 시간이 없어. 뭐 이러면은 조금은 연기될 수 있겠지만 어쨌거나 뭐 9월이나 10월 그쯤에 될 것 같아요. 네. 거의 50분 가까이 지금 얘기만 했는데 이 정도로 마무리하도록 하고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네. 지금 바로 이 다음에 기획 중인 롤플레이가 하나 있는데 좀 흥미로운 롤플레이예요. 좀 뭐랄까 실뢰라는 그 이어 클리니션 롤플레이처럼 좀 좀 다른 방식의 롤플레이가 만들어질 것 같아요. 롤플레이라기보다는 그냥 연극이라고 봐도 오히려 그렇게 표현하는 게 더 나을 만한 영상을 제가 실뢰라는 곳에서 만들었으니까 이번에도 아마 그런 비슷하게 영상이 만들어질 것 같아요. 네. 그럼 뭐 그거는 나중에 제가 직접 업로드를 통해서 보여드리는 걸로 하고 이제 진짜로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. 다음에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마무리 멘트가 좀 아쉬운데 네, 감사합니다. 다음에 또 만나요. 안녕. 아니야, 마무리 멘트가 뭔가 이상해. 뭔가 감사의 말 한마디를 더 해야 될 것 같은데. 네,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. 다음에 또 다른 영상으로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. 이 긴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. 아마 대부분
이 영상은 모바일보다는 컴퓨터로 작업을 하면서 옆에 틀어놓고 보는 그런 방식으로 되겠죠? 네, 뭐 그렇네요. 시청해 몇 번째야 이거?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.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좋은 하루 되시길.